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얼굴에 저승꽃이 핀다는 말이 있어. 단순히 노인의 피부에 나타나는 검버섯을 비유적으로 저승꽃이라 부르기도 하지. 외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술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어. 아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손주 2명을 품에 안고도 영 떨떠름한 얼굴을 했다고 해. 낮이고 밤이고 술 생각뿐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시내에서 술을 마셨어. 그러다가 하루는 밤늦게 집에 와서는 외할머니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해. 집에 오는데 웬 사내놈 셋이서 마을 비석 앞에 앉아서는 나보고 씩 웃더라고. 앞만 봐도 저승사자야 그것들이. 아이고, 마누라 귀한지도 모르고 백날 첫날 고생만 시키면서 술만 퍼 잡수더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작작 좀 드세요 좀.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창가 너머를 바라보시더니 때뜸 이런 말을 덧붙였어. 이제 슬슬 저승꽃도 피고. 여보, 그래도 나는 혼자 가기는 싫으네. 이 양반이 따신밥 묻고 아까부터 무슨 헛소리고. 그리고 할머니와 외가 친척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할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게 되었어. 그 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터졌던 거야. 우리 어머니는 일남 이녀 중 둘째로 위로는 언니,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모와 외삼촌이 각각 한 명씩 있는 셈이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묘한 말을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걱정을 하셨어. 야들아, 아무래도 이상하다. 집에 오는 길에 뭔 남정네들을 봤다고 하질 않나. 너희 아버지 요즘에 가뜩이나 몸도 시원치 않은 것 같고 이러다가 집에 초상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이고 엄마, 노인이 약초가 과해서 그냥 한 말이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모두 할아버지가 단순히 술주정을 한 거라 생각하고 넘겨버렸어. 어쩌면 할머니는 그렇게 해서라도 위안을 삼고 싶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린 할머니가 그것을 부정하고자 일부러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렇지, 술주정이지. 아이고, 네가 아버지를 어쩌면 좋겠냐.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할아버진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날도 어김없이 시내에서 술을 마신 할아버지는 좁디 좁은 배수로에 누워 계셨다고 해. 지나가던 행인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웠지만 할아버진 의식이 없는 상태라 발견자가 신고를 했던 거야. 응급실에 실려왔던 당시에도 할아버진 호흡만을 유지한 채 의식이 전혀 없었고 검사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 할아버진 이미 간암 말기로 암세포가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 중인 상태였어.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곤 하지만 간암은 지금도 치료가 어려우니 그 당시에는 그저 죽는 병이라고 여겼지. 하지만 가족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어. 꼬박 나흘을 잠에 취해 있던 할아버지는 의사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받고도 너무나도 태연했던 거야. 마치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지. 너무도 태연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그토록 좋아하던 술을 계속해서 드셨고 결국 새벽녘에 잠을 자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득 이런 말을 툭 던졌대. 혼자 가기 싫은데. 예? 혼자 가기 싫다고. 이 양반이 또 그 소리입니까? 아,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요? 여보, 내가 먼저 가면은 당신 데리러 올게. 알았지?
젖승꽃 필 무렵에 말이야. 그 말씀을 끝으로 할아버진 돌아가셨고 유언처럼 남긴 그 말씀 때문인지 그 후로 할머니는 거의 신경쇠약에 걸리다시피 했어. 텃밭을 가꾸다가 팔에 작은 상처라도 나면 할아버지가 자신을 데리러 온 거라며 몸서리를 쳤고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어. 야야, 이거 좀 봐라. 너희 아버지가 내를 데리러 온 거라니까. 아, 엄마. 그냥 하신 소리지. 왜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설마 아버지가 진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어? 너희들은 그래도 네 아버지 편이지. 고생이란 고생은 내 혼자 다 하고 자식 새끼들 키워놓으면 뭐하노? 아이고,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부터 옷을 곱게 차려입고 외출하신 할머니는 그날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 노인정에 마실이라도 가셨나 하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급히 할머니를 찾아다니던 가족들은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지. 여기 파출소입니다. 김할머니 따님 되시죠? 저희가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놀란 가족들이 헐레벌떡 파출소로 뛰어가 보니 어디 흙밭에서 구르기라도 했는지 할머니가 머리를 산발을 하고서는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해. 엄마,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야야, 너가 아버지가 내를 데리러 왔더라. 아,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언제까지 그 말만 할 건데? 하지만 경찰의 말을 전해 들은 가족들 모두 할 말을 잃었다고 해. 그게 배수로에서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 좁은 곳에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거기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잠을 자다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젖승꽃 필 무렵의 말이야. 할아버지는 정말로 할머니를 데리러 오셨던 것일까? 아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아직도 떠들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 그 학교에서는 6학년이 되면 임간학교라고 해서 도시와 떨어진 산이나 들로 나가서 특별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이 있었지. 보통 낮에는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등산 같은 것을 하고 밤에는 담력시험을 하는 전형적인 코스라고나 할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산을 오르고 있던 그때 길 옆에 있는 바위 위쪽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 그는 몸을 길의 반대 방향에 둔 상태에서 얼굴만을 돌려 생글거리는 얼굴로 아이들을 보고 있었는데 웃는 얼굴이 몹시 상냥해 보였다고 해. 그때 똘똘한 학생 하나가 노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넸는데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웃고만 있었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보니 글쎄 무릎 아래쪽으로 노인의 다리가 없었던 거야.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반대편의 풍경이 훤히 비치고 있었지. 하지만 훤히 밝은 대낮이었고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잘못 본 거라 여기며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었어. 숙소에 짐을 풀고 밤이 되자 담력시험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의 담력시험이란 그저 선생님과 함께 숙소 주변의 어두운 길을 천천히 걷는 것이 전부였지. 하지만 도시와는 달리 빛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시골길은 어린 아이들이 겁을 먹기에 충분한 장소였어. 그렇게 숙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넓게 펼쳐진 밭의 저 너머에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 빛은 천천히 움직이며 아이들에게 다가왔고 그때 누군가 이렇게 외쳤어. 어? 낮에 본 그 할아버지야. 과연 낮에 산길에서 봤던 노인이 희미한 빛을 뿜어내며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 얼굴의 온화한 미소는 변함없는 채로 말이야.
다들 무사히 숙소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이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고 결국 다음날 선생님들이 근처에 있는 절에 도움을 청해서 다 같이 불제를 받았다고 해. 숙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던 동네 아주머니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그 노인이 야마다 할아버지라고 했어. 동네의 말 그대로 손자 바보인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는데 애지중지하던 손자가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할아버진 정신을 놔버렸다고 해. 아이고, 우리 손주. 왜 이런 곳에 있니?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동네에 어린아이가 보이면 마음대로 집으로 데리고 가버렸대.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끔찍하게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 모두 그런 할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 아주머니들은 할아버지가 죽어서도 손자를 잊지 못하는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 사건 이후로 임간학교의 담력시험은 사라져버렸다고 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나는 아내에게 노인이 아기가 있는 홀령도 아닌데 왜 굳이 담력시험을 없앴냐고 물었어. 그러자 아내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 학생들 모두 숙소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끝까지 밖에 남아있던 선생님은 아이들 곁으로 다가온 노인의 얼굴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 아이들은 모두 상냥하게 웃는 얼굴이었다고 했지만 내 눈에는 완전히 광분해서 날뛰는 것처럼 보였어. 야마다 할아버지의 본심은 어느 쪽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학교의 유명한 괴담으로 남아있다고 해.